사고 났네. 어떡해. 당황하지 말고 이대로만 하면 됩니다. 안녕하세요, 잭입니다. 이번 주제는 바로 교통사고, 그 중에서도 사고가 터지자마자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. 사실 살면서 어떤 큰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일이기도 하니까 한 번쯤 숙지하고 있으면 손해를 볼 일은 아닌가? 손해를 보나? 아무튼 시작합니다. 물론 대다수의 교통사고는 최근 또 자동차가 많이 발전하기도 해서 경미한 사고가 많은데요. 경미한 사고에서는 적당히 사고 난 자리 표시 좀 잘 하고 보험회사를 부르든지 경찰을 부르든지 사고 접수하고 접수번호 받아가지고 아픈데 병원 치료받고 보험회사랑 끝나면 합의 보고 하면 되지만, 그런 거 말고 심각한 상황에서 할 일이죠. 물론 세상은 존나리 각박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나서도 매우 짜증나게 법원에서 막 오라가라 할 그런 함정카드인 이벤트가 될 수도 있기도 하지만, 일단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교통사고에서 키포인트는 바로 DRS ABC입니다. 물론 사고를 목격하고 저 사람 살려야 돼 하면서 살리기 위해서 개입을 하시겠다면 신원미상의 누군가가 될 각오를 하시고 적당한 오지랖도 필수죠. 아무튼 이 DRS ABC는 순서대로 D, Danger, 다른 거 아니고 Danger, 즉 위험한 상황인지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. 근데 제일 먼저 내가 개입을 하기에 안전한 상황인지 주변을 먼저 살피는 겁니다. 사고는 사람이 안타깝긴 하지만 구하려고 무모하게 다가갔다가 탈이 나버리면 그것도 진짜 큰 비극이겠죠. 우선은 사고주의 환경의 위험 요소를 평가해서 제거하는 겁니다. 고속도로 한가운데 사고라면 차선을 막을 경고등 같은 걸 설치를 하든지 다친 사람을 옮기든지 하는 거죠. 가장 좋은 건 그 구역 자체는 그대로 놔두면서 다른 차량이 추가 사고를 내지 못하게 폐쇄해버리는 거지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환자를 옮겨야 됩니다. 옮길 때는 목이나 척추가 안 다치도록 받쳐가지고 옮기는 게 좋지만, 힘 밖으로 튕겨나와버린 환자의 경우에는 차라리 쉬울 수도 있지만 차 안의 경우에는 무리해서 사람을 빼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. 에어백 같은 안전장치가 나중에 갑자기 터진다든지 차문을 열었는데 지붕이 내려앉아 버린다든지 대형 사고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. 그 다음 단계는 R, Response입니다. 응답을 하는지를 보는 거죠. 심폐소생술 교육 한번 받아보신 분들 있잖아요. 다 아시겠지만 약간 그 소름 돋고 오그라드는 그런 말 있잖아요. 정신이 드세요? 내 말 알아들으세요? 그런 거요. 비슷하게 쓰러져 있는 사람이나 차 안에 있는 사람이나 의식 상태를 확인해보는 과정입니다. 여기서는 이 영상을 참조해서 확인해보면 되는 거죠. 자, 이제 의식 확인이 끝났다. 그럼 이제 S, Send Help, 119에 전화하는 겁니다. 멀쩡한 사람이 본인밖에 없다면 119에 본인이 먼저 빨리 전화를 하는 게 낫지만, 다른 사람이 더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콕 집는 게 중요해요. 누구 좀 연락해주세요. 그러면 저도 아무도 잘 안 해. 거기 머머리 아저씨 전화해주세요 처럼 딱 정해서 이야기를 해야 확실하게 연락을 해줍니다. 여튼 연락을 함과 동시에 환자 의식이 괜찮다면 상처 확인을 하고 부상 정도를 파악한 후에 티가 나는 곳을 깨끗한 천이나 옷으로 꾹 눌러가지고 지혈시키면서 상처 관리에 들어가는 거죠. 그런데 만약 의식 상태가 영 아니다, 반응이 없다, 그럼 바로 다음 단계로 가는 겁니다. A, Airway죠. 기도입니다. 기도. 숨 쉬는 길. 항상 목이나 허리가 부러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. 조심해서 머리와 턱을 이렇게 제껴서 입안에 이물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. 이때는 손가락을 막 우겨내서 털어내는 게 아니고 옷을 꺼내서 혹은 깨끗한 천을 꺼내가지고 닦아주는 정도만 하면 됩니다. 그 다음은 B, Breath입니다. 숨을 잘 쉬는지를 보는 거죠. 숨을 잘 쉬는 게 확인된다면 조심스럽게 옆으로 돌려 누워야 되는데, 목만 이렇게 돌리면 안 돼요. 모가지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. 몸 전체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. 그래야 혹시나 토를 하더라도 숨이 막히지 않게 되거든요. 그 후에 다른 상처를 확인하는 거죠. 근데 차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? 차 안에 있는 사람은 몸통의 방향과 머리의 방향을 일치시켜서 고정해주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차에 사고 나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. 그러면 몸통의 방향과 머리 방향을 일치시켜서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고정해주면 돼요. 목 깁스를 한 상태처럼요. 자, 여기까지 체크해봤는데 숨을 안 쉬거나 이상하게 쉰다, 그럼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겁니다. 차 안에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. 그렇다고 꺼내기도 좀 위험하고, 차 밖에 나온 사람은 등을 바닥에 닿도록 돌리고 나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거죠. 그게 바로 C, Circulation입니다. 그렇게 소생술을 하고 나서 맥박이 있고 숨을 쉰다면 다시 환자를 이렇게 돌려놔서 기도를 확보해서 숨을 계속 쉴 수 있게 해줘야 되지만, 안 돌아온다면 119 올 때까지 계속 해야죠. 팔 아파 뒤질 것 같아도 계속 해야 됩니다. 계속. 갈비뼈가 뚜두두두두 부러지는 게 손으로 느껴져도 계속 해야 되는 거죠. 제대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방법은 다른 유튜브 많으니까 참조하시고요. 그렇게 119가 오면 넘겨주고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. 좋은 일 했으니까 보람차다고요? 그래도 절대로 신상을 알려주지 마세요. 이 나라는 심폐소생술 하다가 갈비뼈 부러뜨려 먹었다고 고소 들어오는 나라예요. 좋은 의도로 이런 도움을 주더라도 결과가 안 좋으면 엄청 뒤집었을 수도 있는 그런 나라죠. 그러니까 무슨 표창장 받을 생각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. 이름을 알 수 없는 용감한 시민이 도와줬다 하는 그런 타이틀 정도만 받고 빠지는 게 낫습니다. 인간 혐오가 들기 전에요. 자,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가 크게 났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DRS ABC 잊지 말고 기억하자고요.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예요.